자신이 특별한 인재라는 자신감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일한 것은 없다. 데일 카네기의 명언으로 오늘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박수 소리가 더 힘찬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은 1시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과 6급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믹스해서 같이 들려드릴 거예요. 자, 함께 오늘 특강의 목차 순서 한번 볼까요? HSK 마무리 학습법을 알려드리고요. HSK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방법 및 고득점 학습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판징 라오씨와 함께 이 기출문제 부분만큼은 원어를 더 많이 리얼하게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HSK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단 HSK 4급 응시생분들 잠시 손 들어보세요. 4급 응시한 적 있다. 5급 응시생들, 네. 자, 이제 6급 응시생들, 6급 과거에 시험 본 적 있다. 그렇죠. 네. 몇 분 계시고. 그래서 5급에 대한 그 자격증 취득 현황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4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분들, 또 5급에서 6급 올라가실 분들, 또 6급 이미 취득했지만 점수가 살짝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공부하려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 HSK 마무리 학습법 들어갑니다. 우선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내용은 지금 메모를 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이 2주에서 4주 정도 남겨진 시점, 바로 이번 주 오늘 기준으로 시험이 2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4주 전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3, 4일에 한 회씩 푸시고요. 그리고 그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내용 가운데 틀린 문제만 인강으로 1.2배속 또는 1.4배속으로 빠르게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 가운데 좀 나는 난이도 낮은 것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국인 선생님이 쓰신 모의고사 집필서들, 그 다음 난 난이도를 좀 더 높이고 싶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내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측정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북경 어원대 교재 구입하시면 되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가 북경대 교재입니다. 그 밖에 기본서는 시험 2, 4주 전에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서를 공부하시는 거는 적어도 2달 이상 남겨진 시점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이해하시는데 문정아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기출문제와 관련된 그 강좌가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 기출문제 강좌들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의 단어만 약 5%에서 10% 정도만 교체해서 95에서 90% 정도가 리얼입니다. 시험에 실제 나오는 그 기출문제들이니까 그대로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푸시고 두 번째로는 개념 정리 그리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놓친 개념들은 없는지 한번 쭉 점검하실 때 내가 이미 파악한 내용은 X 표시하시고 아직 덜 파악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옆에 붙여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놓친 개념 없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드릴게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는 최종 점검의 시간으로 오답노트 위주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 제가 인강 촬영 중에 또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께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도만 쫙 나가시는데 진도만 나가고 복습을 안 하면 내 걸로 소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만나게 되면 당황합니다. 따라서 꼭 복습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험 일주일 앞두고 나서는 그 복습이 어떤 복습 위주로 가야 되냐면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점검, 오답 노트에 대한 점검 위주로 가야 되겠죠? 자, 새로운 문제는 가급적 풀지 마시고요. 푼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제 비중보다는 과거에 풀었을 때 틀렸던 문제에 대한 점검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답 노트를 통한 복습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든지 틀린 문제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시는데 한 번 볼 때마다 발을 정해 한 획씩 그시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틀린 문제는 5번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최대 10번. 발정이 10개가 그려질 때까지. 한 번 볼 때마다 한 획씩 그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자, 해서 HSK 마무리 학습법 시험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최종 점검으로 새로운 문제 풀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통한 복습 진행한다. 다음 미해결 문제는 버리자. 네, 우리 해봐자. 이게 할수 있어. 미해결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보류해놨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남겨두시고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전 좋아하진 않는데 우선순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가급적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는 계속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일부 동시들은 6급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운 파트로 독해 일부분을 꼽으셨어요. 사실 대다수의 동시들이 6급 독해 일부분을 어려워하시고 저 원어민 선생님도 또한 해설 강의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독해 일부분이기도 해요. 독해 일부분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독해 50문제 가운데 일부분은 10문제 출제되죠? 그러니까 20% 비중이니까 독해 학습 전체의 20% 시간을 독해 일부분에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틀린 문제 중에서 정리를 했는데 어순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건 복습해도 좋아요. 근데 의미를 파악해서 푸는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건 패스.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푸시고 복습 반복해서 진행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백전백승 하려면 시험에서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럴 때 제일 우리에게 좀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면 자신감의 결여. 나 준비 많이 못했는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혹은 당일 오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날 잠은 가급적 충분히 주무시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함과 동시에 심호흡도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지금까지의 그 미흡한 점은 적어두세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이런 부분 많이 미흡했다. 내가 단어 암기 좀 부족했지. 내가 어법에 대한 정리를 좀 해뒀으면 하는 후회가 된다면 그런 거 적어두시고 가급적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시고요. 시험장에는 반드시 30분 전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시험 시간 임박해서 뛰어가가지고 시험 보는 분들 치고 잘 보신 분들 없어요. 실력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좀 사전에 일찍 도착하셔서 현장 분위기 적응하고 책상이나 의자 좀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진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장 분위기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랑 같이 시험 응시하는 응시생들 주변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의 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앞뒤, 옆 대각선에 다리를 떨고 계신 분이 없는지 좀 보셔야 돼요. 네, 그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시험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인데 6급 시험을 보는데 제 대각선 앞쪽에 앉은 한 여자분이 다리를 심하게 떠셨어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 친구 다른 분들한테 좀 방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랑은 사실은 거리가 조금 머니까 괜찮았어요.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앉은 여학생에게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듣기 시험 보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다리를 심하게 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왔어요. 이 뒤에 있는 학생이 너무 심하게 화가 나서 막 폭언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리 떠는 여학생은 폭언을 듣고만 있을 수 없겠죠. 요즘 또 개성이 강한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그럼 112 전화해 경찰서에 전화해 진짜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시험 내용 기억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메모하느라고 저랑 몇몇 학생들 남아있는데 경찰이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중지했는데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당사자는 습관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서 이걸 미리 알게 되면 주의를 주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많이 예민해서 시험 볼 때 다리 心理学家指出，暗示有着难以想象的力量。好，那么这里应该填个什么呢？从而会影响人的部分生理功能、健康状况以及工作能力。
이 문장에서 암시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일단 심리학자가 지적하기로 암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해서 완성된 문장 바로 앞절에서 암시란 단어가 나왔으므로 자 보세요. 여기 暗示 주어 S 마침표 뒤에 새로운 문장의 시작. 새로운 문장의 시작에 뭐 필요해요? 주어 필요해요. 아까 보기 분석할 때 주어가 있었던 보기가 두 개. 뭐뭐 시작. C, E 중에서 암시란 단어가 있었던 보기는 C. 그래서 정답은 C예요. 되게 쉽죠? 마침표 주어 찾기만으로 답을 골랐죠. 네, 의미 다 파악하지 않아도 풀 수 있고 파악하면 더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 C를 답을 집어넣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暗示会让人的心境、兴趣和情绪等产生变化. 게다가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플러스 표시 딱 해주시고 윗 내용도 긍정적이었고 아래 내용도 긍정적이므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다음은 네 정답 C 읽어봤고 다음은 世说新语라는 중국 그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반징老师께서 읽어주시고 분석해 주실게요. 老师好，那么《世说新语》这里面的故事呢，出自三国里面的一个小故事。曹操大家都知道吧？曹操、刘备、孙权。好，那么这是关于曹操的一个故事，我们一起来听一听。《世说新语》里有这样一则故事：一次，曹操带兵打仗，走错了路，一直找不到水，士兵们渴得喉咙都快冒烟了。好，同学们注意。喉咙冒烟并不是说喉咙着火了，是形容非常非常渴，非常非常想喝水。好，曹操见此情形，便指着前方对士兵们说：“前面有一大片梅林。”好，士兵们一听便联想，说到梅林，梅是什么呢？梅西，那么酸酸的味道是不是？好，便联想到青梅的酸味。顿时口水直流，顿时就是马上口水直流，口水呢哗啦啦的就流出来了。好，那么我们同学看一下这篇文章的内容。好，再来看选项，选项好像很多很难，是不是？但是老师刚才让你们把关键词都圈出来了的，同学们再找一下关键词。我们刚才那个故事一直讲的是什么呢？口渴了，想喝水。那么跟这个关系最近的是哪一个选项呢？关键词找到那个关键词吗？渴。好，那么正确答案应该是哪一个呢？就是 D 了。好，那么这一题呢是根据关键词来找选项。也许其他的句子老师我可能还没有读明白，不知道其他句子什么意思，没关系，找准关键词就可以了。因为这里呢什么暗示啊，什么其他的跟我们这篇文章没有太大关系，反而渴是最接近它的，所以我们选择正确选项是哪一个呢？ D， 也感觉没那么渴了。 자, 지금 이 조금 아까 세속이라는 실说신유라는 세설 신어적이죠. 여기 나오는 조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메이즈커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이야기인데요. 전쟁터에서 보통 물 못 찾으면 거의 군사들이 목말라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허다하죠. 네, 오늘 본문 내용처럼 바로 조조가 얘기를 한 거죠. 얼마 안 가서 곧 매실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병들이 대부분 이제 침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선생님 화나나다래요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침이 막 흘러내린 나머지 이 병사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정답 D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也感觉没那么渴了. 네, 핵심어는 没渴에 있었어요. 함께 没那么渴. 没那么渴了. 네, 望梅止渴라는 고사 이야기. 그러면 최근 HSK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望梅止渴를 비롯한 사자성어 이야기, 典故, 대거 등장. 독해역량뿐만 아니라 듣기 파트 3부분에서 그 다음에 장문, 쓰기, 6급 쓰기 에서는 1000자짜리를 400자로 요약해서 정리해야 되죠. 거기서도 고사 이야기가 뭐 1년에 12번 시험 가운데 4번 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사 이야기는 수시로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독해 고득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메모 시작할게요. 자, 1, 2, 3부분
각 5문제씩 오답을 분석한 뒤 눈으로 3번, 소리에서 3번씩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을 때는 주술목 위주로, 소리 내서 읽을 때는 내가 의미 파악을 잘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큰 목소리를 크게. 그 다음 속독 훈련용 장문 독해 2편을 매일같이 눈으로 5번, 소리 내서 2번씩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속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그러는데 교육학 책을 이렇게 제가 뒤져보니까 거의 80%의 사람들이 난독증이 있대요. 20% 빼고는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책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그랬던 분들은 난독증 없는데 별로 안 접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냥 뜨문뜨문 접한 분들은 난독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현장 강의 때 적용을 해보니까 어느 한 학생 북경대 출신이고요. 제 수업을 9 HSK 10급 취득한 후에 북경대 졸업할 무렵에 신 HSK 점수 많이 높이려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난독증이에요. 난독증이야. 독해 영역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70점대밖에. 그래서 80점대 이상은 나와야지 본인의 목표는 260점대 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고치려고 노력했고요. 저에게 매일같이 코치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코치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 30초에 100자씩 읽었다면 나중에는 30초에 250자까지 읽을 수 있을 만큼 2배 이상으로 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여러분 역시 좋아질 수 있어요. 훈련하는 만큼. 자, 그 다음에 동사구 100개씩 마무리 암기하시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한 영역당 6개씩 동사구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그 6개가 2영역씩 하루에 공부하면 12개, 열흘 공부한 분량이면 100개가 되겠죠? 네, 그 이상 마무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하세요. 자, 다음 문제와 보기 먼저 보고 지문을 예상하는데 모르는 단어에는 집착하지 말고 전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한 뒤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는 패스. 항상 주, 술, 목 의미 파악 위주. 다음 6번째로 많이 접했던 내용, 포괄적인 답을 선택합니다. 많이 접했던 내용, 포괄적인 답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독해 영역에서 보기 분석도 중요하지만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OX 문제는 반드시 문제번호 좌측에 O 물음표 또는 X 물음표 하시고 주제 찾기 문제의 핵심은 설명문은 앞에 주제가 있고 서사문은 뒤에 답이 있고 논설문은 각 단락별 첫 줄에 답이 있고 너무 빨라요? 설명문은 맨 앞, 서사문은 맨 뒤, 논설문은 각 단락 첫 줄. 근데 이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해드려도 시험에 일단 딱 맞닥뜨리면 당황해서 이게 안 보여요.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내 모습. 그럴 때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문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나는 그대로 잘 답을 고를 수 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차분하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6번째까지 확인해봤죠? 다음 이제 5급 장문 1부분과 6급 장문에 대해서 팁을 드린 뒤 오늘 강의가 종료될 거예요, 여러분. 일단 5급 장문 제1부분 문제 푸는 요령 안내해드리기 앞서서 고개 드시고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강의를 들으신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우리 재윤이를 제외한 다른 동시들은 어법 강의를 안 들으셨죠? 대다수가 이래요. 어법에 대해서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는 분들은 5급 장문 1부분, 6급 장문 쓰기 400자 이거 굉장히 힘들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셔야만 6급 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틈틈이 강의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30분에서 40분인데 1.2배속으로 보셔도 될 만큼 내용이 좀 간결하고 쉬운 편이니까 그 내용을 하루에 한두 강좌씩 꼭 보시기 바라고요. 시험 2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다음 주까지 하루에 한 2-3강좌씩 보시면 거의 마스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동, 형, 부, 접속사 하나 더 뭐죠? 전치사 이렇게. 네. 자, 그러면 5급 장문 1부분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품사 뜻 용법을 간단히 비교한다. 두 번째, 뼈대 세운다. 주, 술, 목 찾고 살찌운다. 관용어, 부사어, 보어 찾아주시고 가급적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순에 맞게 배열한 뒤 예쁘게 글씨 써주시면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이 예쁘게 글씨 쓰시면 채점자들로 하여금 한 글자 빠뜨리고 깜빡하고 안 썼는데도 이렇게 글씨 예쁘게 쓰는 학생이 빠뜨릴 일이 없어 하고 놓칠 수 있어요. 진짜로. 그죠? 글씨 예쁘게 쓰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마침표도 꼭 달아주시고. 다음 97번 문제는 저와 함께, 98번은 반진 라오스와 함께 할게요. 자,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올해 출제된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입니다. 우선 제시된 단어들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老师领着大家读一下。把儿子儿子忘在了忘在了书包书包学校 学校. 이번에는 칠판 우측 봅니다. 자, 칠판 우측에 제가 받자문의 주요 형식을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어, 시간명사,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다명사, 개의동사, 기타 성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종화, 신종화 군. 네, 종화. 네, 어디죠? 네, 있죠. 동태조사 하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혹시 받자문에 동태조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동태조사가 두 개가 있을 텐데 뭐뭐인지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뭐뭐. 동태조사 뭐뭐뭐 있죠? 그죠? 러저고 쪽에서. 그렇죠. 잘 찍었어요. 네. 자, 러저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혜은이. 혜은이. 자, 혜은이가 각종 보어. 이 받자문에서는 각종 보어를 다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보어는 쓰면 안 돼. 네, 친구도 몰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제가 힌트를 세 가지 중에서 압축해 줄게요. 결과 보어, 방향 보어, 가능 보어 중에서 무슨 보어는 쓰면 안 될까요? 받자문은 참고로 이미 동작이 끝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 보어는 쓰면 안 돼. 알겠죠? 다 함께 가능 보어는 받자문에서 쓰지 말자. 그렇죠. 가능 보어는 제외예요, 여러분. 요거 체크. 그 다음에 동사 중첩. 말하자면 동사를 두 번 써주는 걸 동사 중첩형이라고 그러죠. 이 동사 중첩은 써도 돼요. 그리고 목적어. 받자문에서의 목적어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선생님 받자 뒤에 있는 단어가 목적어 아닌가요? 원래 목적어였던 걸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목적어가 아니죠. 부사어 성분이에요. 주어 뒤, 수러, 동사 앞 여기까지 모두 다 부사어 성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모 간단하게 해두세요. 그럼 오늘 문제 적용해 봅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명사 혹은 대명사가 있는데 명사 눈에 띕니다. 시작. 儿子 하나 더, 书包 하나 더, 学校 명사가 3개나 있네. 그러면 이 받자문은 첫치식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작을 행한 주체예요. 따라서 학교나 책가방은 행동을 취할 수 없잖아. 따라서 사람은 儿子, 그렇죠. 주어는 儿子가 됩니다. 사람 주어. 儿子가 주어예요. 그러면 아들이 뭐를, 학교를 아니면 책가방을? 그렇죠. 책가방을 어디에다 두고 왔을까요? 학교에다가. 그러면 学校忘在了예요? 忘在了学校예요? 그렇죠. 자, 儿子把书包忘在了学校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어를 찾고 나서 뼈대, 그 다음에 수러는 忘이고 목적어는 사실상 学校이고 나머지 요소는 이제 받자문의 주요 형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완성된 형태 우리 반징老师와 함께 두 번 따라 읽어보실 거고요.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老师好，跟老师一起读2遍。儿子把书包忘在了学校。儿子把书包忘在了学校。儿子把书包忘在了学校。儿子把书包忘在了学校. 네, 여기서 忘在了学校 할 때 在는 보어 성분이고요. 러는 동태조사 러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태조사 뭐뭐 쓸 수 있다고요? 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学校. 만약에 이 러가 빠지고 在랑 学校가 붙어 있으면 전치사후 보호라고 불러요. 중국어는 이와 같이 한 글자가 더 들어가냐 빠지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네. 아들은 책가방을 학교에다 두고 와버렸다. 네, 깜빡 잊고 두고 와버렸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눈 감아보세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儿子把书包忘在了学校.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암기입니다. 어학은 내가 외우고 있을 때 내 실력껏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지 외우지 못하고 그냥 읽을 수만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1단계는 읽기예요. 많이 읽어야 외울 수 있고요. 외울 수 있어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98번입니다. 98번의 주요 제시어들 역시 반젠老师 목소리 듣고 따라 읽어보자. 怎样怎样是是控制控制自己的脾气自己的脾气一门学问。一门学问. 자, 뼈대를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老师你来分析一下.好，我们先来看一下这些词。怎样是什么词呢？同学们知道吗？疑问代词。好，疑问代词可以做状语，修饰什么词呢？可以修饰动词，它后面可以加动词。好，那么这个是也是动词，控制呢也是动词。我们再来看这个脾气，名词。好，自己的脾气，自己的是定语，是自己的脾气，不是别人的脾气。好，后面一门学问，好，学问是名词，一门是数量词。我们说一门学问，除了一门学问，还可以用一门来组什么词呢？一门学问，一门课程，还有什么？还可以用一门来说什么呢？一门手艺，我会做什么？叫一门手艺。好，那么我们这个怎么样来写句子呢？我们先找到中心的动词有是，还有控制。好，是和控制两个在一起的时候呢，是永远是优先的。那么同学们看到这个字的时候，应该想到这肯定是一个是字句。是字句我们从1级就开始学了。我是什么人？什么东西是什么 ？A 是 B， 这是最简单的，是不是？好，同学们可以先把这个写下来。什么是？好，什么？好，那么这里肯定是主语。主语我们这里可以用哪些词来充当主语呢？名词、代词。这里名词的话就脾气和学问。那么到底是一门学问做主语呢，还是自己的脾气做主语呢？自己的脾气。好，那么我们再来看自己的脾气前面可以加什么词呢？还有个动词控制。那么控制我们放在哪里？是控制脾气还是控制学问？控制脾气。脾气是可以控制的，学问是不能控制的，对不对？好，那么把这两个放在一起，控制自己的脾气，那么这是组成了一个什么样的短语呢？控制动词，后面这个是名词，组成一个动宾短语。动宾短语是可以做主语的。好，那么还有剩下的一个怎样？怎样我们刚才说了，怎样后面可以接动词，它是个疑问代词，修饰动作的。那么我们可以怎么说呢？怎样控制？怎样控制自己的脾气？是什么呀？一门学问。对，是一门学问。什么是什么？这是是字句。 네. 자, 그러면 저와 선생님이 좀 칠판 내용을 필기 내용을 좀 지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칠판 우측을 보시겠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을 제가 일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수량사, 각종 구.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이렇게 다양해요. 이 가운데 오늘 98번에 적용할 수 있는 주어는 각종 구 형태의 주어예요. 자, 보세요. 나는 한국인이다. 너는 학생이다. 할 때 나와 너는 각각 주어로 인칭 대명사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学习汉语很有意思.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그럼 중국어 배우다 동사구가 주어 자리에 놓였듯이 오늘 문장에서도 控制自己的脾气는 동사구 주어예요. 근데 동사구 주어에 앞에 怎样만 더 덧붙여졌을 뿐이에요. 怎样은 怎么랑 같은 용법이 있는데 怎样,怎么는 뒤에다 동사를 꾸며줘요. 뒤에 동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스킬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 뭐뭐뭐 요거 외우고 나가기. 시작.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수량사, 각종 구.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정답 집어넣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怎样控制自己的脾气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是 수러, 一门 관용어, 学问 목적어입니다. 하루에 2~3강좌씩 어법 강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한 명도 자신 있게 지금 6급 준비생 혹은 6급을 봤던 분들도 쫙 읊은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두 번 따라합니다. 老师领着大家读2遍吧。好，怎样控制自己的脾气是一门学问。怎样控制自己的脾气是一门学问。怎样控制自己的脾气是一门学问。怎样控制自己的脾气是一门学问. 네, 여기까지. 그러면 5급 쓰기 제1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5급 쓰기 2부분에 대한 팁과 6급 쓰기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량의 어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2주 남겨진 시점이므로 고득점 학습 방법과 걸맞게 제가 녹아 들어가게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무슨 글을 접하든 간에 여기서 주술목이 뭘까? 주술목 찾기 연습. 최소한 한 지문 이상, 긴 장문 독해 한 지문 이상은 주술목 찾기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모르는 문제 건너뛰고 쉬운 것부터 푸는 거는 이건 평상시 문제 푸는 습관부터 비롯됩니다. 평상시에도 어려운 문제 잡고 쉬운 문제는 안 풀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맨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하면서 푸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급 쓰기의 경우는 4문제에서 8문제까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4문제 단위로 91번에서 94번까지 풀었어. 그 다음에 시간 관리 95번부터 98번까지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또 시간 관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6급의 경우는 여기에 제가 백자 작성 후 시간 관리하는 것으로 적어드렸죠. 자, 6급 쓰기 고득점 학습 방법입니다. 모르는 단어 건너뛰고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쉬운 내용을 암기해야 작성할 수 있겠죠. 다음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제목에 대한 비중은 약 10점. 5급, 4급까지는 장문에 제목 안 쓰셔도 되는데 6급부터는 제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줄, 거기 첫 번째 줄에다가 제목을 정중앙 또는 4칸 띄고서 제목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내용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암기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최근에는 고사 이야기, 디엔꾸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토끼 등장하는 거, 그 다음 늑대 등장하는 그런 고사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고 또 조금 아까 접했던 왕매즈커라든지 고사 이야기들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상에서 접할 때 혹은 교재나 인강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간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한 다음에 쓰도록 연습해 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시간 관리하면서 풀 때 백자 작성 후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 5급의 경우는 원고지가 114칸이고요. 80자씩 작성하는 건데 114칸이에요. 이 칸수를 다 채워버리면 점수 감점당해요. 넘어서면 더 깎이고요. 그래서 8, 90자로 그 글자 수를 제한하시기 바라고. 그 6급의 경우는 500칸이 있어요. 500칸. 그러면 이 500칸을 역시 넘어서거나 너무 꽉 차게 쓰면 감점이 있고요. 400자 전후에서 380자에서 420자 정도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백자 작성 후 시간 확인할 때 카이터 부분이 첫인상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글을 작성할 때도 앞부분을 화려하게 잘 쓰면 이제 채점자들이 끝까지 다 안 읽어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까지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 한 명에게 배정된 그 원고지 분량이. 그래서 앞부분 먼저 보고요. 중간 부분 대충 보고 마지막 부분 꼭 확인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대로 외워서. 자, 순간 암기력 기르는데 제일 좋은 학습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 안 보다. 듣, 안 보다 연습 하루에 30분씩 하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일 없이 잘 쓸 수 있어요. 6급 준비생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쓰기 시험에 대한 학습 방법 알려드렸고요. 우리 반징老师가 또 팁을 좀 알려주신다고 해요. 쓰기 부분에 있어서 6级写作。好，那么关于6级写作呢，老师教同学们一个小的诀窍。首先呢，我们考试的时间很短，但是内容很长，我们不可能把它全部记下来。
好，那么老师建议呢，你在拿到文章以后，以最快的速度浏览一遍，抓住什么呢？抓住第一个什么人，在什么时间，在什么地点，做了什么事。好，那么做了这件事情以后呢，有个什么样的结果？好，老师在黑板上写一下。抓住这个结构以后呢，哪怕你不记得文章中一些词，你用自己的语言按照这个结构也可以把它写下来。为什么呢？因为我们在这个缩写当中，6级的缩写当中呢，以记叙文为主。那么记叙文呢，主要就是这么几个要素。好，同学们可以写一下什么人。老师过来写。好，什么人在什么时间、什么地点做了什么事，这个事情产生了一个什么样的结果。你就按照这个结构去写就可以了。那么同学们在写的时候注意，不要把自己的感情，不要把自己的想法写进去，因为不是写故事，只是让你缩写。如果你写的太多自己的想法的话，肯定是要扣分的。一定只能遵照原文，按照这个结构来，一定要按照这个结构来。那么这个呢是写作文的一个怎么样的一个小诀窍，一个小 tips。 네. 5, 6군 마치 5, 6군 모두 다 공통점이에요. 시간, 장소, 인물, 사건, 느낀 점 5대 요소. 서사문의 5대 요소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사실 뭐 칠판에 책상에다가 쓰시거나 종이에다 쓰시거나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게 쓰면 감독관이 와서 지우라고 해요.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6급의 경우는 걷어가고요. 5급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렇게 걷어가는 추세긴 한데 여러분들이 걷어가기 책상에다 놓고서 쓰는구나 이럴 때 가급적 6급의 경우는 걷어가고 나서 감독관이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때 적습니다. 외운 내용을 어려운 단어라든지 내용을 씁니다. 카이토랑 지에오에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순간 암기력이 뛰어나면 그걸 적을 수도 있어요. 연습만 하면 돼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강의의 경우는 2달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게끔 지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코치를 계속 받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경우도 할 수 있어요. 꾸준히 관리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인물, 사건, 느낀 점 5대 요소 꼭 지켜서 써보기. 자, 다음은 마인드 컨트롤에 관련된 이 마법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듣고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 문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합격하여 자랑스러운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문쌤을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걱정 끝. 고민 끝. 공부 시작. 집중 시작. 네, 머릿속에 수많은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지금 제가 PPT상에 보여드린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스스로를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컨트롤 한 만큼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특강 마무리 시간에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단지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와 판젠업의 합동 강의로 준비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 현장 강의, 또 인터넷 강의, 또 서적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과 호흡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